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시장 전반이 좋지 않았네요.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오늘 하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네요. 시퍼렇게 질린 증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코스피 지수 1.27%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좀 더 하락했습니다. 2.64%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우려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락 이유는 미국 증시 일단 하락 마감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 이유가 연준이 긴축 기조 뭐 그걸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점, 뭐 다음에도 50bp 금리를 올릴 거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지난 주말에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증시는 그렇게 많이 뭐 변동 상황이 없는데 중국 봉쇄가 지속되면은 이것도 경제 둔화 우려 뭐 이런 것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모두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악재밖에 안 보이기는 하지만 악재는 악재로서 이미 아는 내용이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다시 왔습니다. 2600 초반대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박스권 하단으로 인해서 여기 이탈은 안 될 거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에서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꺾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악재 등장이 좀 필요한데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기존 악재의 재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하락은 오늘 장중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하락하는 영향,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라는 그 동반 하락의 영향, 바로 그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 나스닥 선물 1% 하락은 우리나라 하락에 다 감안이 된 거거든요. 반영이 됐다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 글쎄요. 지난 주말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을 빼고 다우,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았거든요. 오늘 밤 과연 저점을 과연 이탈할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스권 하단 지켜내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옵션에 아주 치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 3,400억. 지금 보면은 지금 나흘째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죠. 3,400억. 지난 금요일 3,500억, 3,400억, 5,800억. 그러면서 풋옵션도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하방으로 완전히 굳혀서 쭉 밀어 제낄 거냐? 그렇지 않아요. 변동 요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개인이 저가 매수로 다 받아들이는 흐름입니다. 물론 수급 상태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좀 외국인 기관 얘네들이 좀 사들여야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매도, 하지만 내일 매수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돼요. 미국 증시에 딸렸겠죠. 미국 증시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장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특징주 가운데 5G 테마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중 상승폭은 좀 반납을 하면서 좀 윗골을 다는 흐름이긴 했지만은요. 한 종목씩 보도록 하죠. FTAC을 기준으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땡큐 삼성전자 5G 강세의 RFTech 상한가. 이거 지난 금요일 나온 뉴스인데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죠.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가 오늘 한 번 더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승했지만은요. 오늘 대장주로 나선 종목은 CS라는 종목입니다. 뉴스가 안 떴길래 FR텍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FR텍 그 종목으로 기준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22% 급등하면서 대장주를 나서요. 신한금융투자에서요. 프라이빗 5G, 뭐 우리나라 말로 EM 5G라고 하는데요. 본격 개화 전망,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찾아보시죠. 각 기업에서 내부 통신망을 좀 연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앞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미국 5G 장비 공급 모멘텀이 지속된다. 이거 다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에 다 관계되는 소식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스가 오늘 22% 넘게 급등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었던 FR텍 14% 먼저 튀어오르기는 했죠. 14%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솔리드 지난주에 한번 급등했다가 약간 눌렸지만 다시 또 제자리 찾으러 가는 흐름이에요. 대한광통신 오늘 급등했다가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 종목군들 테마로 이르면서 같은 상승을 이루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요. 기산텔레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 종목은 좀 다른 테마도 엮여 있어요. 예, 도심항공 테마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또 연결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흐름이기는 하는데요. 5G 테마에 기산텔레콤도 엮여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G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리드라든가 대한광통신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관점이고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정유주가 다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정유주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지난 주말 동안에 증권사의 추천 레포트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요. 유가랑 거의 연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올랐고요. 그리고 정제마진, 이 정제마진이라는 것, 이것이 수익성의 기본 토대예요. 원유를 들여와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사이에 가격 차이, 그게 다 수익이잖아요. 그것을 정제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정제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 이 고점 11만 5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역시 11만 5천 원, 이 전 고점대에서 한번 투기 맞는 흐름이에요. 예, 지난주에 여기서 반절 이익 실현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은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GS가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GS가 좀 더 상승했는데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이죠. 5만 원. 이 권역을 과연 어떻게 뚫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 고점. 같은 맥락입니다. 한 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반은 들고 가되 조정 주면 다시 사들이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역시 정유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유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요. 다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더 많고 그쪽에 테마로 더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점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뭐 올라간 흐름, 다만 다른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 2차 전지 종목과 다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은 정유주가 있구나. 기본적으로 정유에서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되 정유주는 역시 S-오일, 최근에는 GS 이 종목도 탄력 있게 움직이니까 이 종목들 테마로 엮어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단조를 비롯한 전쟁 혹은 방위 산업 이 소형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일 단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내일 신정부가 시작을 하죠.
북도발의 실질적 억제 능력 강구,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도 있지만은요, 오늘 이슈가 된 것은 러시아, 바로 이 전승절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병식을 하는데 이거 최대 규모로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외신 쪽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야, 이거 테마로 전쟁 관련주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로 나선 것이 한일 단조, 오늘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나의 테마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스페코 4%, 위치는 거의 비슷하죠. 전 고점대. 그리고 빅텍이라는 종목까지 오늘 하나의 테마로 엮으면서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전 고점대 엮였는데요. 단기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더 올라갈 여유는 있는데요. 펀더멘털에 근거하기보다는 물론 이번 정부의 수혜주, 방위산업체 그 부분은 중기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기는 하지만은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한 번쯤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흐름, 그 안에서 투자자들은 솔직히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최근 뭐 지난주부터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부의 위치에 있어서 반등을 기대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이왕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이런 장 쫄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후 7시부터 생방송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